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항상 월요일마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좋았던, 지난주에 수익률이 좀 높았던,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탑5 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오늘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실적이 좀 동반이 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 5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익숙한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초면인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템퍼실리 인터내셔널, 두 번째가 윌리엄스 소노마, 그리고 세 번째가 애플, 이 또 이름을 올렸고요. 네 번째가 에이투어 라이프스타일 홀딩스인데 이건 ADR입니다. 이건 중국 기업인데 ADR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거는 뭐 딱히 볼만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좀 낑겨 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서플라이 이렇게 5개 가지고 왔고요. 아마 눈치를 채셨다시피 5개 종목이 대부분 다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네, 소비와 관련한 기업들인 거 확인이 되실 거고 대부분이 아니라 5종목 다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5종목 다 소비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뭔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템퍼실리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 아마 템퍼라고 하시면은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매트리스 파는 기업 있잖아요. 좀 가격대가 높은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요 템퍼실리가 최근에도 워낙에 좀 주가가 좋았고 올해 내내 좀 박스권 안에 갇힌 이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즘에 좀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가상으로는 나름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소비에 관련한 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템퍼가 상승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템퍼의 가장 큰 경쟁자가 그 시몬스였었거든요. 시몬스. 근데 시몬스가 작년 초쯤에 파산 신청인가 뭔가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 경쟁자가 좀 하나가 제거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년 초부터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가 다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노이즈를 해소를 하고 지금은 다시 정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스가.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제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관련한 어떤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쪽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템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 내에서는 이 침구류 쪽에서는 35% 점유율 가져가고 있고 점유율 1등입니다. 네, 그래서 1등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이 템퍼실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저는 템퍼를 많이 알고 있는데 실리는 딱히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실리라는 브랜드를 함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실리는 원래 기존의 템퍼가 실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지는 좀 됐고요. 옛날에 인수를 했어요. 옛날에 인수를 하면서 템퍼실리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템퍼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2개를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거 템퍼실리가 좀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트리스를 새로 구매를 할 때가 보통 이사 갈 때, 새롭게 집을 사서 좀 들어갈 때, 요럴 때 좀 새롭게 이런 가구들을 많이 좀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템퍼실리의 어떤 주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동반이 될 거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프로도 다 나와요. 근데 그 그래프랑 그리고 템퍼실리의 이 주가 그래프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급등 나올 때랑 그리고 박스권을 그릴 때랑 요럴 때 어떤 주가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 같은 경우 이전에 뭐 요럴 때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가 이렇게 툭 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고요. 최근에는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이거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한번 툭 튀었다가 최근에는 좀 계속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가 그리고 한 번은 좀 예상치를 하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었어서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영향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앞으로 미국 내에서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리스크 요인일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 자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자꾸 켜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아마 18일인가에 좀 공개가 될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 요거 점유율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3분기 실적이 좀 이제 좋았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뜯어보니까 일단 국제 판매가 12% 정도 두 자릿수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 특히 영국이랑 중국에서 성과를 크게 보였대요. 근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오늘 좀 이름을 올린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큰 포인트로 중국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 내부 경기 부양책이나 그리고 내수 부양책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소비재들에 대한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요일 날에 중국이 경제 공작 회의가 끝났는데 괜찮았죠. 거의 10년 만에 뭐 정책적인 스탠스를 10년 만에 완화로 이제 좀 톤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 부양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구체화되는 어떤 데이터들이나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내년 3월 달에 또 전인대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경제 공작 회의에서 이런 기대감을 처음에 불러일으켰고 이런 기대감을 쭉 끌고 갈 수 있다 내년까지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상당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이 중국의 뭐 내수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직결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이게 실제로 좋아지는지 여부는 시간을 들여서 판단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유효하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미국 판매량이 일단 한 자릿수로 감소할 걸로 일단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4분기에는 일단은 좀 3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배당금이 요즘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에 배당금을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인상을 했어요. 주주 환원책도 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자, 결국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의 내부 소비가 잘 살아있는지 또 이번 주에 그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방금 말씀드린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착공 건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는 중국 내수 부양책 요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뒤이어서 이어질 소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템퍼실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배당입니다. 네, 배당 그래프 가지고 온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윌리엄스 소노마인데 이건 전에도 한번 했던 기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주방 용품 그리고 홈 퍼니싱 브랜드, 그러니까 가구 팔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구나 뭐 주방 용품이나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막 이런 데에도 몇 개 정도, 뭐 두세 개 정도 입점을 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좀 약간 고급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입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여러 가지 가격대의 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격대의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기업이고요. 홈퍼니싱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어떤 주택 가격들 네,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좀 주가의 기대감으로 좀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갭상승으로 크게 이 윌리엄스 소노마가 좀 떴는데 원인은 3분기 실적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환원제까지 발표를 한 거고요. 좀 부럽죠. 전 이런 거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출 규모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조금 축소되기는 했는데 마진율이 개선이 됐고요. 주당 순이익도 좀 EPS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소매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윌리엄스 소노마 같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어서 떼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좀 크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잔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택 시장 회복 관련한 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전에도 한번 다뤘던 기업이어서 요거는 이제 그 윌리엄스 소노마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별 매출을 이제 여기서 그 비중별로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애플인데 애플은 최근에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도 별로 안 좋았고 평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중국에서의 경쟁률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좀 리스크 요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냥 아이폰 판매율이 좀 부진했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잘 안 바꿉니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굳이 안 바꾸고 그냥 오래 쓰죠. 저만 해도 이전 핸드폰 5년 썼거든요. 5년 썼고 지금 핸드폰도 거의 2년 정도 쓰고 있고 앞으로 굳이 바꿀 생각은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뭐 엄청난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꿔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그게 일반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애플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진한 것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국에서도 화웨이가 뭐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은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3단 폴더폰 있잖아요. 3단으로 접는 핸드폰 그거를 최근에 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화웨이가 엄청나다 뭐 이런 평가들도 많이 받았었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화웨이에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애플이 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그 중국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좀 걱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인텔리전스를 냈는데 좀 애매하게 냈어요. 16에 그 많이 기대했던 거는 아이폰 16에 AI가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될 거다라고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탑재가 됐죠. 나중에 탑재가 됐고 무슨 시간차로 좀 이상하게 탑재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고요. 진짜 AI 인텔리전스는 내년 아이폰 17에서나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와서 좀 한 단계 딜레이된 경향이 좀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슬슬 다시금 이제 17 그리고 본격적인 진짜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슬슬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신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 안에서의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책도 여전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대감이 좀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관련한 모멘텀들이 좀 신규로 많이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브로드컴과의 AI 자체 칩 개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들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계단식으로 오히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뭐 애플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뭐 하드웨어 만들고 iOS 소프트웨어 만들고 같이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서비스 부문 쪽에서도 같이 좀 매출 내고 있고
근데 뭐 지역적으로 좀 보면은 미국에서 36% 정도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럽 25% 정도,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17%대. 그러니까 뭐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좀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본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시면 되고. 이번에 실적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서비스 부분이 있죠. 이 서비스 부분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판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구독이라던가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꾸준히 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것들을 좀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 분야, 뭐 앱스토어라던가 뭐 애플 뮤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서비스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뭐 아이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광고 쪽도 마찬가지고 다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이 서비스 부분이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이번에 3분기에 기록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애플이 이번에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3분기 실적이.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거는 좀 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실적 안에서 되게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서비스 부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장률이 12%로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4분기에도 이런 높은 성장률 두 자릿수로 이어갈 걸로 현재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부문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마진율이 74%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고 이 높은 마진율을 남기는 이 분야의 성장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자사주 288억 달러, 애플이 또 워낙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사주 288억 달러를 매입을 했는데 이건 S&P 500 지수 사상 역대 최고 분기를 기록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로 인해서 지금 이게 아마 JP모건 쪽에서 나온 전망일 거예요. 근데 그 202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2025년도 말부터 내년, 그러니까 그 아이폰 17 출시된 이후죠. 아이폰 17이 내년도 한 9월 이때쯤에 출시가 될 거니까 그 출시되고 나서 내년 10월부터 2026년도 9월까지 이제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가 성장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AI 인텔리전스를 탑재를 하면서 진짜 달라진 아이폰으로 좀 출시를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또 교체 수요가 새롭게 진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그런 전망들이 현재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초박형 아이폰을 출시를 한대요. 엄청 얇은 거 있잖아요.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이거 카툭티 이거 카메라 엄청 튀어나와 있는데 네, 인덕션? 약간 좀 이상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카메라를 눌러가지고 엄청 얇게 만드는 네, 그런 초박형이 내년에 아마 출시가 될 거라고 이번에 어젠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왔고 그리고 내후년 2026년에는 폴더블 아이폰도 출시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폴더블이고 노트북도 폴더블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럴 계획을 좀 발표를 해놨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UTI라던가 그리고 뭐 파이nem텍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파이nem텍 그 대표님이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뭐 핸드폰도 접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 맥북도 접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애플의 그 상승 탄력도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 아이폰 17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그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트렌드를 하나 좀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좀 계기가 애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애플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뭐 서비스 부분 정도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고 전체적인 그 탑라인 데이터 자체는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이투어 라이프 스타일 홀딩스 요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입니다. 네, 중국 기업이고 여기 ADR로 상장이 돼 있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그러니까 거의 공통점이 소비재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입니다. 네, 중국.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미국 안에서는 큰지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다르다. 이건 진짜 그동안에 많이 속기는 했는데 이번엔 진짜 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경제 그 공작 회의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만에 톤이 좀 바뀌었고 진짜 내수 부양을 가장 먼저 그 이제 순서에도 되게 의미가 있대요. 순서에도 의미가 큰데 이전에는 그 내수에 대한 강조를 한 3번째, 4번째 정도 순위로 올려놨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를 보니까 1등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를 진짜 본격적으로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기업인데 중국 호텔 기업입니다.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라이프 스타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호텔 운영하고 호텔 관리하고 리테일 관리하고 그리고 여행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와 진짜 직결되는 그런 기업, 중국에서 그냥 대부분의 거의 뭐 99%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과 그냥 동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매출이 46% 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리테일 사업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이번에 주가가 좀 이렇게 빨리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현실화되면서 좀 내수가 진짜로 그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로 연결이 된다면은 아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 좀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좀 커버리지 제시를 했고요. 12월 달에 얼마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근데 어쨌든 농업과 전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뭐 가축 진짜 농업이랑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가축 관련된 모든 용품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된 것들 뭐 식품도 팔고요. 뭐 영양제 팔고 의약품 팔고 다 팝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뭐 트럭 정원용품 이런 것들까지 다 팔아요. 그래서 많은 뭐 트랙터도 팔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매를 하는 대부분을 다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5일인가 한 일주일 전쯤에 라이프 아웃 히어 2030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좀 지역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동물용 의약품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종 배송 솔루션도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 개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킨 전략이었었고요. 그 신규 매장 목표를 지금 현재 한 2,2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앞으로 2030년까지는 매장을 3,2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좀 기존의 목표치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00개 정도 매장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물용 의약품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 그 동물 관련해서 애완동물 관련해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추위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애완동물 관련해서 좀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도. 그래서 워낙에 이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좀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트랙터 서플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분기 배당금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발전기랑 트럭 공구 이런 고수익 제품, 그러니까 좀 비싼 제품들이 수요가 별로 안 좋아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고 해요. 이게 미국 내부적으로도 뭐 계속 가성비 이런 게 트렌드다 보니까 워낙에 좀 비싼 제품들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 근데 뭐 트랙터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비싼 제품들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비싼 제품들을 팔면 좋기는 하니까 어쨌든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수요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이번에 가이던스가 원래 148억 5천만 달러에서 원래는 148억에서 150억 달러를 기존의 가이던스로 내세웠었는데 3분기 매출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단을 높여잡았습니다. 148억 5천만 달러에서 158억 달러로 150억 달러로 왜 이럴까요? 거의 숫자가 지금 혼미하게 안 읽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단을 좀 올려 잡은 거죠.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다 가이던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뭐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좀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그 동물 관련한 그 뭐죠? 동물 관련한 판매율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의 매출이나 EPS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걸로 지금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한 5개 정도 기업 빠르게 다뤄봤는데 공통점은 소비재 기업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중국 매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중국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억눌린 그런 소비에 대한 회복세를 기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진한 이야기들, 좀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중국의 내수 회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확인을 해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지켜볼 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한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